예, 안녕하세요. 예. 6주차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예. 그런 내용을 잘 귀담아 머리에 담으시고 이번에 다루는 두 가지 사례를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그런 주부의 얘기입니다. 16년 동안 매일 싸웠던 게 사실 술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술 때문에 애를 먹이다가 돌아가셨는데 결혼한 남편마저 이렇게 속을 썩이니까 정말 아주 죽을 맛이라는 어떤 그런 분의 사연. 뭐 여러분도 아마 정도차는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사례가 가슴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좀 보시죠. 일주일 내내 술로 사는 남편 때문에 고민입니다. 영업직인 남편은 업무상 술을 마신다지만 결혼하고 16년 동안 늘 술 때문에 싸웁니다. 요즘은 완전히 필름이 끊겨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점점 과격해져 폭력적일 때도 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술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술로 그렇게 애를 먹이다 돌아가셨는데 남편까지 또 속을 썩이네요. 예전에는 저도 술을 했지만 이제 술이라면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술, 가족 문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술이 참 단골 메뉴입니다. 예. 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죠. 예, 술 때문에 기가 시간 늦고 잠도 못 잔다. 술값 너무 지불한다. 술 때문에 또 무슨 여자 문제가 생겨서 막 복잡해진다. 건강 해친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아주 심각하게는 그죠.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 등등 해서 술로 문제가 참 많죠. 자, 이제 이런 사례처럼 친정 아버지가 술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우리 남편만은 안 그래야지. 그래서 안 그런 남편 만난다고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또 살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만 절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다. 물론 이제 영업직이기 때문에 좀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걱정되고. 예. 그래서 정말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죠? 예. 정말 이제 그런 데다가 가족 중에 이런 사례와는 달리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로 만약 돌아간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술병 얻어가지고 돌아가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다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온 가족이 정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 남편의 어떤 술에 대해서 참 자유롭기가 힘들겠죠. 요즘 술이요.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남편 아닌 남성과 어울리는 자리 많아지고, 그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이제 음주도 조금씩 문제가 돼요. 예. 특히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즐기는 어떤 그런 음주가 아니라 가정주부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부간 안 좋을 때 홀짝홀짝 집에서 술 마시다가 그게 거의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진전돼서 참 치료가 어려운 경우, 키친 드렁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술 좋아하세요? 술 주량이 얼마나 드십니까? 공부하다가 술 얘기를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저는 사실 막걸리 좋아합니다. 예. 막걸리 붐이 일기 전부터 막걸리를 좋아했죠. 저는 오히려 독주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맥주라든지 이런 술을 좀 좋아하는데요. 예. 양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와인 좋아하는 사람은 와인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술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겠지만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 군대 있을 때 김병장이라고 있어요. 예. 제가 이름까지는 거론을 할 수가 없겠네. 참 사람 호인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참 순하고. 근데 정말 나는 이 사람 싫어했어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야밤에 정말 곤히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쫄병들을 불러서 취사장 앞에서 자기 평소에 어떤 감정들을, 그죠? 그렇게 막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난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사람 참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도 어떤 면으로 좋은 음식 아닌가요? 음식? 예. 근데 그 좋은 음식을 잘못 마시고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정말 술 잘못 배운 거죠. 예. 술 좋은 기능도 있잖아요. 적당히만 마시면, 정말 적당히만 마시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맺어주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예.
부부간에 정말 아주 가볍게 한두 잔 나누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참 좋은 음식인데도 우리 사회가 특히 한국 남자들 술 참 많이 마십니다. 좀 지나치게 마시죠. 술 강요하고 강권하고 지나치게 술 마시는 사회 이건 전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른들의 성인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가 젊은 사람한테 그대로 가잖아요. 한때 제가 오프라인 대학에서 한 5년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끔 뭐 중간고사 끝나고 어쩌다가 같이 술자를 하게 되면 성인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가 우리 청소년한테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퇴폐적인 성인들의 음주 문화가 젊은 사람들이 한 수 더 뜨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그대로 다 학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남성들의 음주 문화가 이제는 요즘 여성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런 거 안 따라해도 되는데. 자, 얘기는 조금 딴 방향으로 갔지만 진짜 우리의 음주 문화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고요. 사례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이 만약 이제 이런 사례라면 남편이 술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좀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업직이기 때문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정말 술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술 자체보다는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 대화를 즐기는 것인지, 정말 아니면 집에 들어와 봐야 냉랭하고 아내하고의 사이도 별 대화도 없고 그냥 술 마시는 동안은 집에 안 들어가고 싶으니까 술 마시는 동안 잊어버리고, 예? 오히려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향락적인 자리, 분위기를 즐기는 것인지 뭐 등등 술 마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술 마시냐고 막 추궁하고 신문하고 당신 그거 고쳐야 돼. 술 끊어야 돼. 그렇게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 남편은 술을 통해서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걸까? 집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욕구가 술이 주고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반드시 술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술 같아 보여요. 늘 술이 항상 원인이 돼서 싸웠으니까. 그러나 부부간의 근본적인 갈등이 결국은 술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 사례에서처럼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처가 있잖아요.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술로 속을 새기고 가족들을 골탕 먹이고 뭐 한술 더 뜨면 예를 들면 뭐 그런 남편도 있겠죠. 술만 마셨다 하면 막 어머니를 구타하고 폭력하고 그죠? 아이들까지 만약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공포에서 떨었던 그 상처 그것만 생각하면 남편 술하면 그죠? 그냥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남편의 음주 행동조차 사사건건 내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예? 정말 공공연히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남편 면박 주고 무안 주고 공격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태도에 혹시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도 돌아보셔야 돼요. 예. 물론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술이 남편만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걸 이제 가끔 이제 남편들이 핑계댄다고 변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꼭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술자리도 있어요. 예, 어쩔 수 없는 술자리. 뭐 접대상, 그게 직무 중에 하나라면 왜 꼭 술로 뭐 접대를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업종 나름대로 그 접대나 문화가 그렇게 고착화가 돼버린다면 예? 참 본인의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요즘 이제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운동으로 돌리기도 하고 문화예술 그죠? 공연예술 보여주는 접대로 바뀌기도 하고 물론 사실 지나친 접대는 좀 잘못된 관행이죠.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다 원가로 전이돼서 결국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 말씀의 핵심은 술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남편만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의 접대 문화, 음주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없으니까 미숙하니까 그냥 의뢰 술 마시고 막 끊임없이 성장 막 성장만을 외치던 성장 제일주의의 산업사회에서는 막 스트레스 쌓이고 피로가 풀렸을 때 그냥 술 한 잔으로 급속하게 취하고
급속하게 풀어넣었던 그런 문화가 우리가 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술만 깨면, 그죠? 문제는, 스트레스는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술 마시고 취했을 때 잠시 잊을 뿐이지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술에 의존하는 문제 사실 나쁜 건데요. 남성분들도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게 행동 패턴으로 굳어지면 참 고치기 힘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례를 보내주신 분한테 만약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16년 동안 싸웠어요. 16년 동안 술로 매일같이 싸웠어. 같은 이유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나 하는 문제죠. 자,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학우님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뭐 술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돈이다, 자녀 교육이다, 항상 시집 문제다, 아니면 정리정돈 문제다, 예? 늘상 무슨 식성, 잠버릇 문제다. 무슨 일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패턴으로 10수년, 20몇 년을 싸우는 부부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문제가, 우리 관계가 개선이 되고 문제가 해결됐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근데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관계만 나빠졌어요. 그럼 그 방법은 바꾸셔야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관계만 나쁘게 하는 가장 비효과적이고 나쁜 그 방법을 10주년 동안 반복한다면 참 어리석은 건 아닌가요? 예, 그래서 해봤자 싸워봤자 별 진전이 없는 그런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뭘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죠. 예. 어떤 분은 남편의 술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 난 당신 건강이 문제가 된다. 정말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서 진짜 우리들이 알콩달콩 부부가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당신 그렇게 술 마시고 건강진단 받아봤는데 건강상에도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의사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 그러고도 술 마시니까 난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정말 난 당신 건강이 걱정이 돼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지. 뭐 그런다면 남편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고 건강진단한 다음에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지시하면 반드시 의사 말을 듣는 것. 그것만 하면 나 술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게요. 이의 제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기가시간 때문에 맨날 기가시간 술이 만큼 취해가지고 곤히 잠자는 사람 맞벌이라면 그 다음날 아내도 출근해야 되는데 막 집적거리고 장난을 걸어서 잠을 홀딱 깨워놓으면 남편은 술이 취해가지고 코 드릉드릉 골고 자는데 본인은 하얗게 밤을 새우면 그 다음날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하다면 그런 경우는 방 따로 써야죠. 뭐 따로 쓰는 방이 없다면 거실에 그죠? 미리 욕 깔아놓고 못 들어가게 자게 한다든지 그죠? 예. 아니면 코 고는 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코골이 수술로 치료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술 때문에 뭐 돈 때문에 항상 지출이 과다해서 문제가 된다면 술값 얼마를 벗어나지 않게. 예. 뭐 그래서 늘상 싸우는 어떤 패턴의 문제를 갈등을 불화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규칙, 원칙,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럼 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벌칙까지도 두 부부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갈등을 조금은 좀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뭐 아니면 뭐 음주운전이겠죠. 음주운전 절대 안 한다. 당신 자신이 없으면 내가라도 차 몰고 와서 당신 데리고 올 테니까 모시고 올 테니까 나한테 전화해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아니면 12시 절대 넘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12시를 넘기면 예? 30분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형편에 따라서 1시간마다 50,000원씩 그래서 남편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잠 제대로 못 자면 정말 싫지만 남편이 1시간, 2시간 늦게 들어오는 대신에 예를 들면 부수입이 한 10만원, 20만원쯤 생긴다면 그걸로도 만약 자유가 된다면 위로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것이 차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싸움 줄일 수 있는 두 분만의 지혜, 그죠? 두 분만의 노하우, 방법을 한번 좀 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 그죠? 예, 들어오셔서 자유 게시판에 아이디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항상 교수가 가르치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끼리 사실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배울 수도 있죠. 비슷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오히려 교수보다도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좀 정보 좀 나누세요. 예. 그게 바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얻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담보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뭔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딱 술 끊기.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애를 써요. 매일 술 마시던 사람이 닷새 중에 한 나흘로 줄었어요. 1시, 2시, 2시, 3시 하던 사람이 12시 약속하더니 아슬아슬하게 10분 늦기도 하고 23분 늦기도 하지만 12시 안에 들어오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럼 그 조그만 진전에 대해서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걸 또 들고 12시 넘기지 않았냐고, 12시. 거기다 막 또 바가지 긁고요. 거기다가 대고 막 벌금 막 물리고, 그죠? 아침밥도 안 해주고, 잠자리 막 거부하고. 그러면 웬만큼 하다가 아예 그 약속 자체. 그래, 난 못하겠다, 이제 뭐. 난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 싫으면 뭐 헤어지든가, 이혼하든가. 나 배째라. 속된 말로. 그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어떤 때는 아이고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것처럼 참 철없고 미숙하게 보이는 때도 있겠지만 그 작은 진전에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더 12시 넘기지 않고 일찍 들어가려고 술 한 잔 더 먹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술 안 마시고 말짱한 정신에 일찍 들어가면서 애들 붕어빵 그죠? 잉어빵이라도 들고 들어가면 막 아빠 하고 달려드는 그 아이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돌아갈 수 있으면 그건 뭐 탁월한 자기 관리 능력이죠. 예. 그래서 작은 진전에도 칭찬해 주시면 남편이 점점 더 그러고 싶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하면요. 특히 이제 이건 사례를 떠나서 특히 우리 남성, 그죠? 남자 학우님들, 그죠? 그리고 뭐 우리는 요즘은 여성분들이지만 남자 이상으로 술을 잘 마시는 분이 있어요. 예, 알코올 중독. 우리가 알코올 중독하면 거의 완전 폐인이 다 돼가지고 직업도 없이 노숙자, 그죠? 길거리에서 막 아무 데서나 막 방류하고 그런 사람만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알코올 중독 넓은 의미로 보면 한국 남성들은 꽤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의존이 있고요. 알코올 남용이 있어요. 알코올 의존도 다시 분리를 하면 신체적인 의존이 있고 심리적인 의존이 있고 남용, 예, 지나치게 술 많이 마시는 것까지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한국 남성들 참 많은 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안 생기도록 좀 미리미리 예방하실 것. 기분이 좋아도 한 잔, 예, 운동하고 샤워하고 탁 맥주 한 잔, 기분이 더러워도 한 잔, 예. 매사를 그렇게 술로 푸는 것을 늘 아이들이 보고 자랐다면 아이들 학습되는 거죠. 예. 그리고 술 마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게 막 욕설, 언쟁 높이고 뭔가 막 폭력을 막 행사한다면 그게 어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폭력으로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가끔 보면요. 범죄 많은 부분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강도, 강간, 성매매,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정말 술이 주는 폐해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술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되고 자제하셔야 되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음주 문화를 다시 한번 좀 써보고요. 두 분이 합의하셔서 우리 부부만의, 우리 가족만의 음주 문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술잔 돌리지 말기, 1차, 2차 안 하기, 그죠? 예, 첨잔 허용하기, 뭐 그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어요. 술 강간하지 않기, 상대방의 주량을 존중해주기, 오늘 출근하면 오늘까지 퇴근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막 새벽 2, 3시 그렇게 퇴근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그런 몇 가지 딱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것만큼은 지키시고요. 과하지 않으면 비싼 술값 내면서 밖에서 술 마시게 하지 말고 오히려 아내가 정말 정성 들인 술상, 남편이 좋아하는 술에다가 정말 정성 들인 안주까지를 해서 정말 밖에서 술을 안 마시고 안에서 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잔할 수 있다면 아주 가볍게 부부가 한잔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 나누고 신혼 때 그 꿈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정말 더 좋겠죠. 예, 두 번째 사례는 남편 보고 시집을 왔는데 사남매 중에 막내로 그렇게 자란 남편은 자기 엄마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8살, 6살 된 아들은 맨날 아빠 찾는데 아빠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일찍 남편 얘기고 혼자서 사남매를 정말 어렵게 키웠으니까 남편 입장으로 보면 엄마만 생각하면 안쓰럽고 안타깝고 어떤 의무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맨날 두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하면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넘기기. 그래서 도대체
나하고 결혼한 건지 이 사람은 자기 엄마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슷비슷한 문제들로 고민이신 우리 학우님들 함께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문제, 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까? 그 지혜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남매 중 막내 외아들로 태어난 우리 남편이 매주 시댁을 찾아가 시어머니와 자고 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자식을 키워온 시어머니는 그렇게 끔찍이 챙기면서 장인 장모는 나몰라라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 얘기만 하면 버럭 화를 내고 싸웠다 하면 일주일 내내 말도 안 합니다. 8살, 6살 된 우리 아이들은 아빠만 찾는데 아빠 역할도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남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예. 일종의 고부 갈등의 한 문제라고,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효도가 뭘까? 참 효자 많아요. 부모한테는 참 끔찍하고, 근데 부모한테 정말 잘하는 이런 일로 해서 부부가 맨날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관계가 나빠진다면 이게 과연 진정한 효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효도가 뭐고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를 잘한다는 게 뭔가. 전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결혼한 부부들, 결혼한 자식들 잘 사는 거예요. 별 탈 없이 싸우지 않고 지지고 볶지 않고. 예.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라서 막 카네이션 꽃 따라드리고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맛있는 거 외식 시켜드리고 용돈 듬뿍 드리고 그래봐야 뭐합니까? 막 싸웠다면 쪼르러 가가지고 뭐 김서방이 어떻고 박서방이 어떻고 못 살겠다고 그럼 부모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 얘기는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일단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계속 싸운다면 그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례를 보면 이 남편분은 조금 분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한테서 이제 완전히 독립해야 되는데 그런 독립이 좀 잘 안 된 거죠.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홀 어머니와 외아들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유독 좀 그런 경우, 이런 경향이 조금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사례에서도 사남매,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어렵게 사남매를 키웠으니까 그 어렵게 입으시는 거 못 입으시고 드시는 거 안 드시고 그리고 자식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그 엄마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이 아들은 엄마한테 끔찍이 안 할 수가 없죠. 아주 드물게는 어떤 남자들은 그죠? 당신은 마누라는 다시 결혼하면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예. 뭐 좀 얘기는 딴방향으로 갔지만 그거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죠. 예. 가끔은 물에 빠졌을 때 당신 엄마 먼저 구할 거예요? 나 먼저 구할 거예요? 뭐 그런 직구전 질문으로 남편 시험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질문 아내가 하면 여러분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라. 나는 그런 경우 안 생기려고 난 산으로도 올라간다. 예. 두 사람 다 구하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 얘기는 이제 다시 갑니다. 남편의 심정을 좀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 상담 사례를 보면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무조건 배우자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억울하면 상대방도 나만큼 억울한 심정이 들지 않을까? 나만 참고, 배우자는, 우리 남편은, 우리 마누라는 하나도 안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참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남편도 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실마리가 풀어지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상대방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너 뭘 잘못했는데? 우리 남편이 100% 잘못했는데 뭘 내가 돌아봐? 뭘 내가 반성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관계는, 특히 인간관계는 상대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한 관계는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력해요. 돈을 한 번 벌어온 적이 없는 남편이에요. 그냥 아내가 어렵게 파출부하고 식당 서빙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 되지 않은 돈 벌어오면 그걸로 술 사 먹고 노름하고 거기다가 막 폭력 휘두르고 어떤 놈하고 이때까지 놀고 다니냐고 막 의처증에다가
언뜻 보면은 뭐 그 남편이 100% 잘못 아닌가요?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나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면 100% 남편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예. 초기 대응을. 뭐 예를 들면,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시집에 알려서 원조를 구하거나, 그죠? 아니면 어느 쪽으로 뭐 쉼터로 피신을 하거나, 뭐 정말 안 좋은 방법이지만, 마지막 방법이지만 이혼을 청구하거나 하게 됐으면, 정말 더 안 좋은 방법은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을 때 맞서서 물리적인 폭력으로 만약 맞선다면 남편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때릴 수만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바람직한 방법, 효과적인 방법,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조금 효과적인 방법 등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대응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우리 남편 참 불쌍한 사람. 술을 마시면 저렇게, 그죠? 아주 개처럼, 그죠? 성질이 변해서 그렇지. 술 깨고 나면 참 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무마하고 남편이 폭력을 휘둘렸던 걸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시시하고 창피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본인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니까 남편의 그런 부정적인 행동이 점점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얘기는 조금 딴 방향으로 갔지만 항상 어떤 문제, 사례가 닥칠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 남편의 입장은 왜 그런가를 좀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지만 그럼 도대체 우리 아내 입장은 또 어땠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으로 일단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에서도 몇 가지 뭐 규칙을 정할 수가 있겠죠. 예, 몇 가지. 예. 부모님한테 와서 매번 자고 온다. 이제 내가 매번 같이 남편 따라 갈 수는 없지만, 그죠? 내가 못한 건 남편이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몇 번씩 방문하는지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것만도 안 되면 횟수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시어머니를, 어머니를 그렇게 매일 뭐 거의 일주일에 7번 가면 장모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한다. 뭐 그렇게 협상하실 수도 있고요. 몇 가지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사남매 중에 왜 유독 당신만, 장남도 아니고 왜 막내가 돼가지고 어머님한테 그러느냐고. 누나도 있지 않느냐고. 예. 형들도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형제들과 좀 분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 가족회의를 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매일 갔던 남편,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서 나도 따라갔었는데, 매일 따라가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고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다면, 그 불만 섞인 눈초리, 그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시어머님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서 당신이 몇 번 가든지 난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난 그렇게 매일은 못 가겠다. 난 일주일에 한 번만 갈게요. 예.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고 전화만 드릴게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합의하면 시어머님은 당연히 서운하시겠죠.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시어머니 대접을 이렇게 해? 그러나 시어머니를 하나도 서운하게 하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길들인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부모님도 사실은 장성한 자식, 부모들의 결혼 생활을 조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적응해야 될 노력이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 사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왜 당신은 엄마만 아니야? 우리 엄마는 부모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 그죠?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엄마가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선택해라. 나 아니고 엄마라면 이혼하자. 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래, 내가 아내한테 정말 잘못했네. 내가 아내 좀 챙겨야지. 그래도 결혼했을 때 나보고 시집 온 건데, 내가 좀 심했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과 감정이 맞부닥치면. 그러니까 내가 뭘 서운해하는지, 어떤 때 서운한지, 내가 당신한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대화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다면, 본인이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남편이 얘기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시어머니한테나 시아버지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먼저 한번 줘보세요. 본인이 다 해버리지 말고. 내가 다 해버리고. 아니면 아내 보고, 야,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 뭐 좀 찾아가. 선물 좀 해드려. 병원도 좀 모시고 가. 안 그래도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사사건건 그렇게 지시하고 간섭하면 딱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죠? 성인들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박자만 좀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 챙기는 일은 아내한테 주고, 처가 부모님을 좀 챙기고 대접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그래서 역할을 바꿔보는 거죠. 역할을. 서로가.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전화 걸어보고, 내가 먼저 좀 찾아가 보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두 사람 사이에 별 문제가 없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고부간의 갈등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장성한 자식과 부모와의 사이의 갈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도 있고요.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도 갈등도 있고요. 친정 엄마와 딸 사이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고부간의 갈등 원인 보면 대표적으로 세대차죠. 예, 그리고 권력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기도 하고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벌이는 미묘한 애정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런 고부간의 갈등 그 구조 원인을 잘 아시게 되면 훨씬 접근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지혜 익히고 또 익히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적용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는 속에서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